6월 30일, 예, 오늘 마지막이죠. 예, 일요일. 오늘 MPB, 그리고 또 KBO 리그. 오늘 우치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예, 우치 경기들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KBO 리그 경기는 두 경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제 일리아가 이제 되게 좋았는데, 어제 지바롯데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올킬에는 실패를 했고요. 어제 뭐 언오버까지 거의 싹 다 올킬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어가지고 어제 뭐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지바롯데가 거의 뭐 이길 생각이 없었죠, 그죠? 예. 이길 수 있는 찬스들도 많았고 뭐 뭐야 뭐 실책에다가 감독 운영에다가 참 뭐 여러 가지로 할 말 있었고 뭐 언어버까지 어제는 뭐 싹 다 충격 받으셨다고 싹 다 올킬이고 요 친구 하나만 틀렸네. 이것도 점오낙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좋았다, 좋았다. 요즘에 이제 안전조합하고 단폴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잘 들어와주고 있으니까 활용해 보실 분들은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중배당 조합도 이제 두 박스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하나는 적특. 자, 오늘 시간이 없는 만큼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니오넴 대 소뱅, 니오넴 대 소뱅. 두 경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앞선 두 경기를 보면은 좀 뭐랄까요? 힘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리오넴이 최근에 좀 경기력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죠? 방망이도 원래 이제 이 친구들이 홈에서 또 유독 잘 치고 홈에서 분위기가 좋고 그런데 그런 모습도 좀 온데간데 없고 확실히 소프트뱅크에 비하면은 진짜 차이가 좀 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토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어느 정도 털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더 털렸더라고요. 홈에서의 이토는 소뱅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털렸다. 네. 카토 타카유키 올 시즌 조금 이제 최근에 퐁당퐁당 기질이 좀 보여주고 있는 카토 타카유키인데요. 아무래도 이 선수도 이제 홈이 약간 타자구장이다 보니까 홈에서의 경기를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홈에서는 ERA가 2.91이고요. 원정 대비 확실히 좀 아쉬운 모습이 있고요. 홈에서 7경기, 최근 7경기를 보면은 6피홈런, 최근 두 경기도 피홈런 한 방씩. 이 선수가 공이 그렇게 막 이렇게 구위가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전형적으로 이제 경기 운영을 좀 잘하는 변화구 뭐 이런 거에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구위가 좀 약하면 이렇게 에스콘 같은 구장에서는 좀 피업력을 좀 맞을 수 있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직전 경기 라쿠텐 5이닝 4실점 다소 최근 폼이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최근 3경기를 보면은 요코하마전 7이닝 3실점, 요미우리전 6.1이닝 2실점, 라쿠텐전 5이닝 4실점. 최근 폼이 좀 다소 아쉽게 느껴지죠. 예, 그리고 본인이 조금 안 좋았던 홈, 그리고 소뱅을 만나야 되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올 시즌 소뱅은 처음 만남. 뭐 모이넬로 말이 필요 없죠. 예, 말이 필요 없는데 제가 이 선수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뭘까요? 이 선수가 이제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첫 시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힘이 딸리는 타이밍이 한번 올 거예요. 예, 그 타이밍을 우리가 한번 잘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직전 경기는 이제 6이닝 3실점이 했는데 이게 실책이 조금 나오면서 6이닝 3실점 1자책 7피안타를 허용하긴 했는데 삼진을 7개나 잡으면서 여전히 9위는 좀 좋다라는 얘기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또 니어넴 상대의 선발로는 이제 처음 만남이고 이제 불펜으로는 에스콘필드에서 좀 많이 던져본 경험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선 두 경기를 좀 감안했을 때는 뭐 체급 차이가 진짜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경기라고 좀 경기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수입전인 만큼 이제 불펜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브레이크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일요일 날 중간에 좀 쉬는 날들도 좀 덜어 있었고 소뱅이 앞선 두 경기 뭐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불펜이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뱅크 승마 그리고 4.5 기준치는 조금 기준점이 좀 낮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죠? 예, 모이넬로는 뭐 안정적으로 잘 던져줄 것 같긴 한데 카토가 문제죠. 이 선수가 아마 어느 오버를 좀 결정할 것 같긴 한데 본다면 역시 오버를 좀 봐야 될 가능성이 있고 이토 히로미도 이제 그렇게 털렸단 말이야. 예, 물론 이제
뭐 오늘도 그렇게 털리라는 법은 없긴 하지만 최근에 카토를 감안했을 때는 적당히 좀 실점이 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뱅크 승마 4.5 인치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야쿠 대 한신. 일단은 제가 야쿠르트가 방망이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좀 계속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센 투수들을 만나 왔었기 때문에 뭐 쿠리 아렌이라든지 모리스타라든지 너무 센 투수들을 만나다 보니까 뭐 투수가 잘 던지면 방망이는 치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제는 뭐 대폭발을 했고요. 확실히 한시는 진구구장에서도 방망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구구장에서도 참 답답합니다. 사이스니드 그래도 야쿠 투수 중에서 이 선수가 좀 무색무취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야쿠 선발 중에서 그래도 홈에서 좀 적당히 던져요. 홈에서 올 시즌 6경기 등판해가지고 1승 4피 홈런, ERA는 3.44. 뭐 3.44가 뭐 잘 던지는 거냐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는 진구구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쏘쏘한 편이다라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한신전 성적은 좀 썩 좋지 않고요. 한신 상대 홈에서 가장 최근 경기는 3이닝 7이닝 3실점 1피 없는 경기가 한 번 있고요. 근데 최근에 한신이 그렇게 탈감이 좀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사이스니드가 오늘 뭐 적당히 좀 던져주지 않을까. 뭐 무실점 피칭까지 좀 기대할 수는 없기는 한데 그리고 적당히 던져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니시유키 최근 폼 좋죠. 최근 두 경기 연속 16이닝 무실점 호투. 그리고 이 선수 특징이 올 시즌 10경기 하면서 피홈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진구구장에서의 경기는 이제 피홈런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피홈런이 하나도 없다는 점은 상당히 좀 인상적이고 선수가 약간 이제 싱커볼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팔각도가 약간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공이 약간 이렇게 꼬리가 테일링이 싱킹 무브가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땅볼 유도도 좀 잘 되는 선수고 그래도 그런 배경 때문에 피홈런 억제를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역대 야쿠 원정은 3.60으로 뭐 쏙쏙한 성적을 좀 거뒀습니다. 땅볼 투수들의 특징은 피홈런 억제에 좀 장점이 좀 있고 근데 이제 바빗발을 좀 잘 못 받는 경기들은 그냥 소위 좀 운이 없는 경기들은 확 털려버릴 수 있고 또 장점을 얘기해 보자고 하면은 이제 병살 쪽에서는 확률이 뜬볼 투수보다 나는 높기 때문에 이닝을 좀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점도 이제 하나 장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양팀 선발을 봤을 때는 니시유키가 조금 나아 보이는 경향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니시유키가 좀 나아 보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양 팀의 최근 방망이를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상세가 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한신이 방망이가 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보면은 연결도 너무 안 되고. 그래서, 나름 진구에서 많이 던져본 사이스니드를 오늘 그렇게 시원하게 공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 경기를 야쿠르트 역배 프렌 7.5 기준치에는 언더. 일단 양 팀 다 뭐 선발들은 조금 계산이 섰는데 불펜이 좀 그래. 어, 아유, 샤이니 고맙습니다. 뽀찌인가? 어제 지바로 때만 아니었으면 싹 다 올킬인데 그죠? 아쉽죠. 근데 그건 억까라고 봅니다. 쌍놈 새끼들 진짜. 양팀 선발들은 어느 정도 좀 계산이 되는데 불펜들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언더가 터지는 시나리오는 불펜에서 터질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한데 양팀 다 불펜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나름 이제 야쿠르트 같은 경우는 우치 경기도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불펜을 많이 쓰진 않았고 야쿠가 불펜이 불안하긴 한데 최근에 좀 불펜이 좀 나아지는 기미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5 기준치라고 하면은 이 진구구장의 변수가 좀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언더 좀 볼만한 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니치 대 요코. 답이 없죠, 주니치 진짜. 5경기째 1득점입니다. 이거 뭐 PK가 한 골씩 나오고 있어요. 진짜 답이 없어, 답이. 우리 주니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최근에 이제 방망이가 뭐 너무 좋죠. 방망이가 좋으면서 최근 10경기 8승 2패, 경기당 득점이 무려 3.9점입니다. 다카시 히로토도 털어먹었고. 정말 뭐 기세가 대단하고 마키슈거가 요즘 너무 잘 치죠, 그죠? 마키슈거가 최근 거의 타율이 뭐 4할 육박하니까
마치바 타카이로 최근에 좀 이 선수 폼이 좀 좋아요. 예, 삼진 능력이 좀 다소 떨어진 선수라서 예, 안정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최근 폼이 상당히 좀 좋다. 최근에 이제 홈에서 좀 잘 던지긴 하는데 역대 성적을 보면은 홈 원정이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선수가 아니고 예, 올해 유독 그렇게 샘플이 좀 적다 보니까 홈에서의 좀 장점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기는 한다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대 이제 요코하마전은 좀 썩 나름 좋지 않았던 그런 피칭들이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9이닝 1실점 7피안타, 원정에서는 4이닝 3실점 1피홈런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만난 건데 이제 그때가 요코하마가 좀 방망이가 좀 안 좋을 때 만나긴 했어요. 앤서니 케이 최근 폼 상당히 좋죠 이 선수. 예, 전반적으로 구위가 진짜 뭐 끝장나게 좋긴 합니다. 뭐 불펜 투수 같은 느낌을 좀 받을 정도야. 이제 제일 마지막 등판이 6월 12일 등판이고요. 이때 이제 지바 원정 6이닝 3실점 2자책 7피안타. 이 친구가 진짜 오랜만에 선발 등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9위는 충분히 좀 좋을 것 같아. 충분히 쉬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가 원래 9위는 좋고 약간 제구는 불안해. 그런 점들이 이제 너무 경기를 쉬어버리면은 약간 제구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떨어지면 그 부분이 하나 리스크로 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선수들이 원정에 가면은 그런 모습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리스크. 근데 앤서니 케이가 뭐 구위가 워낙 좋은 선수고 좀 적당히 그냥 네모 안에만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니치가 공략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위를 보여주는 선수임에는 분명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 리스크는 하나 있다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음, 확실히 K를 그렇게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제 K가 막 볼질 해쁘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나오면은 그거는 좀 어떻게 그런 리스크 정도는 있긴 하지만 주니치 방망이로는 쉽게 공략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고 마치바 타카이로 이 선수가 올해 지금 폼이 좋고 홈에서 잘 던지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요코 상대로는 좀 고전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니치는 최근에 좀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방망이가 진짜 너무 좀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요코하마 승마 5.5개인치에는 언더. 음, K가 약간 오늘 경기 키를 좀 쥐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등판이라서 고점이 이제 살짝 걸리는 부분. 예, 약간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라. 다음은 요미우리 대 히로. 앞선 경기들을 보면은 양 팀 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네, 뭘까요? 마무리. 마무리. 둘 다 마무리가 최근에 굉장히 좀 불안해. 그지? 예. 둘 다 마무리 쪽에서 아주 불안불안해가지고 경기를 보기가 좀 빡세, 빡세. 오늘도 아마 뭐, 오늘은 근데 앞선 경기보다는 좀 덜 타이트한 경기가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선발적에 좀 차이가 좀 있긴 하죠. 예. 스가노, 올 시즌이 회춘 모드를 좀 달리고 있는 스가노죠. 예. 최근 2년간의 성적에 비해서, 어, 굉장히 좀 좋은 시즌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앞선 두 시즌을 보면 3점대, 3점대, 올해는 1점대를 찍어주고 있죠. 네. 근데 이 선수가 나이가 조금 있는 선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배터리가 좀 나간 모습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확실히 피안타율이라든지 실점 비율이 최근에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롯데를 좀 걸러줬어요. 그래서 오늘이 6월 16일 이후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등판이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충전돼 있을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올 시즌 히로시마는 처음 만나고요. 이제 역대 히로시마 상대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 특히 홈에서. 타마무라 쇼고 작년에 이 선수 거의 이제 5점대에 육박했던 선수인데 올 시즌은 뭐 나름 그래도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3.11로 나름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 뭐 아쉬운 부분이 뭐 확실히 좀 많긴 하고 불안하긴 합니다. 예. 이닝 히팅이 확실히 다소 아쉬운 면이 있고 실점도 진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무실점 경기가 거의 없고 그리고 원정에서도 상당히 좀 고전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 맹점이 있는 게 작년에 요미우리전 3번 등판했는데 전부 승리 투수가 됐거든요. ERA가 2.33. 그러니까 약간 승용 기질이 좀 있다 정도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스가노가 최근에 이제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진 모습이 분명히 있긴 한데 쉬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폼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일정은 딱 좋아. 충분히 딱 적당히 쉬고 왔어.
그리고 타마무라 쇼고가 이제 작년에 승료 기질이 좀 있기는 했지만은 최근에 던지는 걸 보면은 그리고 요미우리 방망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늘 역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경기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요미우리 승마 언어버가 약간 좀 어렵죠. 예, 언어버가 약간 어려운데 5.5 기준 치면은 언더보다는 오바를 봐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쪽지 좀 보내고. 자, 다음은 라쿠 대 세이브. 라쿠가 요즘에 진짜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죠. 예, 특히나 이제 방망이가 좀 많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벌써 뭐 4연패입니다. 그죠? 교류전에서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 이제 한번 다운 사이클이 좀 온 것 같긴 해요. 예, 반대로 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세이브. 예, 후지 마사로 잘 던져요. 이 친구가 요즘 폼이 아주 그냥 뭐 빨딱 섰어 그냥. 예, 최근 5경기 5승. 뭐 전부 승리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볼넷 삼진 비율, 피안타 비율, 실점 비율, 최근 폼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보다카시 참 애매한 선수죠, 이 선수. 예, 국내에서 이제 뛰었던 선수인데 일본 가서 확실히 좀 다듬어진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뭐랄까 이 선수를 설명하기에 좀 좋은 키워드가 그 아두아 마코토의 조금 마이너스 버전. 아두아마 코토도 그렇게 좋은 선수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 친구의 좀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이닝을 좀 전반적으로 좀 못 먹는 경향이 확실히 있는 선수고요. 예, 그리고 실점도 꾸준히 뭐 1에서 3실점 정도. 예, 그렇다고 뭐 시원하게 털리는 경기까지 안 나오긴 하는데 좀 애매하긴 애매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라쿠텐이 최근에 방망이 감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의외의 호투를 또 할 가능성도 좀 있기는 해요. 이틀 동안 세이브 역배로 우리가 잘 가져왔죠. 예, 세이브 역배를 하면서 제가 이틀 연속 단폴로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틀 연속 단폴로 드려가지고 둘 다 가져왔는데 오늘만큼은 좀 세이브가 좀 어려운 경기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선발에서의 차이가 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지금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불펜도 좀 불안한데 오늘 아브레우가 오늘 나오면 3연투거든요. 그래서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근데 걔도 진짜 불안해. 걔는 왜 이렇게 직구만 던지는 거니? 근데 세이브가 그 친구가 좀 괜찮긴 해요. 그죠? 예, 그 실점 막으면 요지랄하는 놈 있잖아. 그 친구가 좀 잘 던지긴 하는데 오늘 아브레우가 못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하나 있고 근데 그 친구 진짜 불안해. 직구만 던져. 거의 뭐 160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라쿠텐이 최근에 이제 뭐 감이 안 좋다고는 하더라도 오늘 선발에서의 차이가 크고 보호 다카시 정도면 저는 공략을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확실히 근데 배당은 좀 재미없는 경기가 오늘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리스크 대비 배당이 좀 재미없는 경기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경기는 피해서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라쿠텐 승마 6.5 기준치에는 언더. 세이브가 요즘 방망이가 좋긴 한데 라쿠가 그래도 후지 마사루라면은 조금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보다카시면 털어볼 만한데 얘가 뭐 엄청나게 털리는 수준까지는 안 간단 말이야. 적당히 뭐 많이 털려봐야 한 3점 정도 주는데 다음 경기는 지바롯데 대 오릭스. 어제 대환장 경기였죠. 사실상 지바롯데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죠? 일단은 타네키가 3실점하는 과정에서 실책이 있었죠. 실책이 안 나왔으면 그냥 무실점은 끝났습니다. 그죠? 심지어 한 이닝 더 먹었을 거야. 그리고 득점 찬스, 끝내기 찬스가 진짜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바롯데가. 그죠?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불안하기 때문에 찬스를 계속 잡았는데 계속 다 날려버렸죠. 그리고 감독 문제. 투수 흔들리는데 그냥 계속 방치하고. 진짜 뭐 이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 지바롯데고요. 어제 경기 여파가 오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그렇게 대환장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창조 병살도 있었고. 이것만 아니었으면 어제 싹 다 올킬 아니야. 그지? 이거 억울해 죽겠습니다. 언어바까지 그냥 싹 다 올킬인데. 그래서 오늘도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경기가 형들 조금 건드리기가 좀 애매한 경기야. 좀 이제 계산이 좀 잘 안 서는 투수들이 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일단 이시카와 아유미 이 선수가 2022 시즌에 7승 7승 7패, ERA 2.93으로 뭐 잘 던졌고요. 뭐 나름 팀에서 손꼽히는 선발이었죠. 근데
재활을 이제 길게 했고 오늘 복귀전이라서 이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 2군에서는 뭐 8경기 등판 ERA 1.08. 이게 NPB랑 크보랑 다른 점이 이거죠. 우리는 1군에 투수가 없으니까 그냥 빨리 올린단 말이야. 급하니까. 근데 일본은 그렇게 안 해요. 그죠? 2군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쭉 경기들을 던지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한단 말이야.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2군에서 충분히 던지긴 했는데, 뭐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그리고 잘 던졌던 시즌들에서도 이제 홈에서는 유난히 좀 고생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뭐 조조마리는 홈에서 고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장이긴 하죠. 예. 그 역대 오릭스전 상대 좀 약점을 좀 보였다는 점. 예, 근데 저는 이런 경기를 잘 안 거둬져 같긴 합니다. 계산이 좀 안 서는 경기들은. 야마시타 슌페이타 이 선수는 진짜 뭐 초신성 중에 하나죠. 예, 앞으로 일본 국대를 좀 책임질 수 있는 에이스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2년차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2년차 좀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고, 그 배경에는 볼질이 있어요. 볼질이 올 시즌 좀 밸런스가 좀 무너지면서 이제 볼질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2달 정도 2군 가서 좀 조정기를 좀 갖고 최근에 복귀전을 한번 치렀죠. 예, 야쿠르트전 5이닝 1실점. 이 경기 나름 괜찮았어요. 예, 경기 초반에 좀 흔들리고 볼질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위기를 한번 넘기니까 그래도 조금 페이스를 좀 잡아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는 건 인상적이고, 구위는 역시나 뭐 리그 최상급이고 뭐 이 정도 구위는 사실 뭐 메이저리그에 내놔도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구위긴 합니다. 삼진도 9개나 뽑아내면서 역시 구위도 여전하다라는 걸 보여주긴 했습니다. 역대 지바 롯데전은 이제 상당히 좀 좋았는데 이제 리스크가 하나 있는 게 조조마린에서 이제 첫 등판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볼질 이슈, 제구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은 음, 이제 원정에 가게 되면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두드러질 수 있고, 그게 첫 번째 원정이라고 하면은 더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계산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 일단 요 친구는 오늘 너무 오랜만에 복귀전이고, 야마시타도 복귀하고 한 경기 던졌거든요. 그리고 첫 원정이고, 그래서 물음표들이 좀 많은 그런 선발들의 맞대결이라서 이 경기를 개인적으로 좀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가져간다고 하면은 저는 오릭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마시타가 볼질만 안 하면은 최근에 지바 방망이가 무섭다곤 하지만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볼질만 안 하면. 그리고 지바 롯데가 어제 뭐 너무 끔찍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릭스 쪽에도 리스크는 이제 상당히 좀 많아 보이기는 해요. 예, 뭐가 있을까요? 오릭스 불펜이 너무 불안해. 야마시타가 아직 복귀 후 2번째 경기라서 이닝을 그렇게 많이 끌어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첫 번째 경기에서도 5이닝밖에 안 던졌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이렇게 승패를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가져간다면 오릭스. 근데 오릭스도 상당히 좀 리스크는 있다. 오릭스 승마. 언어보도 좀 어렵죠. 예, 6주먹 기준치에는 그래도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크보까지 싹 하고 여러분들 질문, MPB 여러분들 뭐 질문 해주세요. 지금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한 번씩 쭉 볼까요? 일단 니오넴 소뱅은 힘의 차이가 좀 너무 느껴지긴 하죠, 그죠? 예, 카토 타카유키가 요즘 너무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소뱅이 뭐 워낙 너무 잘하니까 진짜. 어. 잠실도 우치가 났나요? 잠실은 5시지. 잠실은 이따 할 것 같고. 요미세베 소뱅이 이제 배당이 같아서 좀 무섭긴 하네요. 그쵸? 그렇게 배당이 같은 경기들이 꼭 둘 중에 하나 터지는 경기들이 있으니까요. 그죠? 터진다면 어디가 확률이 높을까? 여기일까? 여기일까? 뭐 둘 다 확률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요미가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그지? 스가노가 최근에 좀 폼이 안 좋아. 쉬고 와가지고 좀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해 보이긴 하는데, 요, 스가노가 최근에 좀 폼이 안 좋고, 타마무라 쇼고 이 친구가 그 요미우리 전 승용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경기가 뭐 원사이드하게 흘러갈 것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타마무라 쇼고 이 친구가 이제 뭐 한번 털리면은 좀 시원하게 털릴 수 있는 애긴 한데, 그런 점이 있고, 카토한테 말린다? 카토한테 말린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두 경기 다 뭐 역배 가능성이 없진 않지. 니오넴이 또 홈에서 참 방망이 잘 치긴 하고. 근데 카토가 난 최근에 좀 폼이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두 경기 중에 터질 확률이 누가 더 높냐 그러면 요미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고. 니오넴이 근데 뭐 총력전을 뭘 할 수 있지 근데? 그 감독이 약간 이제 똘끼가 있어가지고 근데 뭐 니오넴이 총력전 하면 뭘 할 수 있어? 불펜이 뭐 좋아가지고 뭐 때려박아서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불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펜도 개불안한데 그냥 카토가 긁히길 바래야 되는 건 아니야? 니오넴 최근 계속 불펜 불안한데 소뱅이 불펜도 그렇게 많이 안 썼어 수입전이긴 한데 그 뭐 내가 오늘 불펜 언급을 많이 안 한 이유가 수입전인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뭐 브레이크도 있었고 뭐 그리고 이틀 동안 대승을 거둔 소뱅이기 때문에 뭐 불펜 그렇게 많이 안 썼거든요. 예. 소뱅도 다 박을 수 있어. 근데 뭐 야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실책이라든지 뭐 바비빨이라든지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이거 카토 타카유키가 요즘 좀 폼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저스 이겼어? 예, 다저스 이겨서 우리도 한 박스 가져왔네, 그지? 다저스하고 샌디 역배였나 우리? 요즘 메이저리그 진짜 좀 많이 어지럽죠, 형들, 그죠? 예, 크버보다 더한 것 같아요, 요즘 진짜. 그래가지고 오늘 역배 두 개는 잘 잡았는데 정배들이 깨졌어. 예, 워싱턴이랑 샌디 역배 두 개 잘 잡았는데 그래도 한 박스는 가져왔네요. 다저스가 이겨가지고. 메이저 요즘 좀 너무 심해, 진짜. 그리고 야쿠 한신 요 경기가 좀 타이트해 보이죠, 그죠? 예, 니시가 나는 그래도 오늘 좀 앵간치 좀 던질 거라고 보긴 하거든, 형들. 어, 이 친구가 진구에서 성적이 뭐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데 최근 폼이 좋고 그리고 피홈런 억제에는 장점이 있는 선수라서 그리고 야쿠가 피홈런이 안 터지면 좀 답답하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두 팀 다 약간 좀 경기가 좀 타이트하게 전개가 좀 될 것 같긴 하고 예, 저도 니시유키가 오늘 좀 괜찮게 던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야쿠르트가 최근에 워낙 이제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리스크긴 한데 이 친구가 뭐 땅볼 유도도 잘하고 병살 유도 같은 거 잘하거든. 근데 아무래도 크게 치는 선수들이 그런 쪽에 약점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 네, 오늘 이벤트. 예, 오늘 이벤트.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벤트를 하죠. 예. 근데 경성님이 며칠 끊어주셨지? 아, 경성님이 한 달 끊어주신 게 아니지 참. 그리고 주니치 요코 이거는 K가 좀 변수 같아, 그지? K가 너무 오랜만에 등판이라서 경기 감각이 괜찮을지.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이제 볼질러들은 원정에서 약간 리스크가 올라가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적당히 좋은 안에만 넣으면 진짜 구위가 좋은 선수라서 이 선수. 어, 진짜 구위가 좋은 선수라서. 자, MPB 그럼 넘어가 볼까요? 크보로 형들. 네. 아,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 그렇게 해주시면은 네, 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 믿어요. 충분히 가능하지. 자, KBO 리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경기만 열릴 것 같죠, 일단. 예,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경기는. 그럼 두 경기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이 고맙습니다. 연장 이따가 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최원준 대 오원석, 두산 SSG. 양 팀 다 이제 한 경기씩 서로 이제 나눠 가졌죠. 양 팀 다 이제 선발대를 탈탈 털어 먹으면서 이제 양 팀 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당분간은 메이저리그 좀 어느 정도 질할병 끝날 때까지는 MPB 두 박스 있잖아 주력 두 박스 쪽에다가 주력으로 좀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뭐 크보는 저는 뭐 항상 추천을 안 하고 메이저 요즘 좀 심해도 좀 너무 심해요, 그죠? 튀는 경기도 너무 많고 진짜 요즘 크보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자, 최원준 올 시즌 뭐 전혀 좀 감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 최원준이긴 합니다. 예, 꾸준하게 좋지가 않고요. 이 선수의 이제 단점이 뭡니까? 이제 피홈런이죠, 피홈런.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잠실에서의 등판이라는 점이 이런 피홈런 문제를 조금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최근에 최원준은 정말 좀 기대하기가 어렵고 SSG가 방망이 기복이 심한 팀이긴 하지만 어제도 그래도 홈런 맛들을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분명히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하고요. 네, 올 시즌 홈 SS전 5이닝 2실점 나름 호투한 경기가 한 경기 있기는 합니다. 네. 오원석 최근에 좀 폼이 좀 떨어지는 타이밍이 좀 한 번 온 것 같기는 해요. 예, 쭉 잘 던졌던 오원석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선수 문제가 뭐냐면 제구잖아, 제구. 구위는 좋은 선수야. 제구가 조금 이제 볼넷도 좀 나오고 있고 KT전 직전 경기도 보면은 제구가 좀 동서남북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좀 있어요. 구위는 좀 살아있긴 한데. 그래서 역시 이제 불안감이 좀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름 이제 뭐 잠실 원정에서는 나는 강점을 좀 보였던 선수거든요. 원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원정에서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잠실에서는 좀 잘 던지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선발들은 뭐 둘 다 상당히 좀 불안감이 좀 있다. 저는 근데 뭐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두 선수의 폼을 좀 비교했을 때.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방망이도 최근 두 팀 다 역시 뭐 비슷비슷한 느낌이죠. 예, 근데 저는 불펜이 두산이 그래도 낫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기가 타이트하게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홈팀이 좀 유리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사이드를 좀 보고 싶은 경기고요. 양 팀 다 불펜들은 뭐 총동원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불펜 일정들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요 경기는 10.5 기준치 언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양 팀 불펜 양팀 선발 다 좀 확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들이라서 그죠. 원석이 최근에 폼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 볼질 이슈가 좀 있고 원준 씨 피홈런 문제 SSC 상대라고 하면 피홈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고 그래서 누가 이제 터져도 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확 터질 가능성은 분명히 좀 존재한다. 예, 근데 뭐 적당히 둘 다 뭐 한 2실점, 3실점 안에서 가면은 필승조 싸움이 좀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10.5 기준치에는 그래서 언더 두산 승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우치고 이제 KT 경기 하나 남았죠. 네. 아, 시마모토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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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야 주력으로 가는 거야. 우리 당분간 형들. 메이저나 크보는 조금 배당 올려서 그냥 콩 좀 낮춰서 재미로 좀 일단은 튕구신다는 마인드로 가시죠. 메이저 요즘 좀 너무 심해. 어. 어쨌든 저도 이제 조합 좀 그렇게 해서 짜서 보내드릴게요. 역배 위주로 좀 잘 잡아가지고 역배 위주로. 아, 감사합니다. 수원에서 이제 KT하고 이제 삼성이죠. 어제 이제 삼성이 오랜만에 좀 방망이를 쳤는데 좀 허무하게 됐죠. 우치가 돼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말도 엄청 많던데, 그 얘기는 뭐 이따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 하고, 예. 뿔이 많이 났더라고, 삼성 형들이. 어. 근데 뭐 어떡하나 비가 오는데 아무튼 고영표 대 원태인입니다. 예. 고영표 이제 복귀한 이후에 두 경기 던졌고요. 예, 첫 경기에서 이제 부진을 했는데 복귀전이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등판이다 보니까 좀 이제 긴장도 좀 했던 것 같고 제구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 경기 감각적인 문제죠 그런 것들은. 제구 문제가 좀 있었고 이제 체인지업도 좀 말을 좀 잘 안 듣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두 번째 경기는 이제 SSG 상대 7이닝 무실점 호투. 첫 경기는 커맨드가 좀 불안했고 이닝을 거듭하면서 좀 좋아지는 모습이 좀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체인지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돌아왔다. 확실히 고용표가 엄청 좋을 때 체인지업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느 정도는 좀 돌아왔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올해 시고 온 만큼 9위는 괜찮다. 원태인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좀 부진하죠, 그죠? 예, 부진하다 보니까 롯데도 한번 걸러줬는데 아직까지는 자기의 이제 완벽한 폼은 찾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시즌 초의 그런 모습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태인이니까 뭐 크게 털리는 경기 없죠. 예, 나름 콜스 언저리에서는 꾸준하게 1인분 역시 원태인이다 소리 나올 정도로 좀 던져주고 있는 원태인이고요. 양 팀 다 오늘 괜찮은 선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치열하게 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게 더블헤더 1차전이라서 경기가 좀 한 두세 점 리드가 좀 잡히면 불펜 운영이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예, 근데 두 팀 다 두 번째 경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선발들이
안 좋은 선발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이 경기에 좀 박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어쨌든 최근에 KT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 두 경기 중 한 경기만 이기면 네 경기 연속 위닝 시리즈거든요. 최근에 방망이도 나쁘지 않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어제 또 뭐 하늘도 도왔죠 사실. 예, 그냥 원사이드가 지는 경기가 우천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두 경기 샘플이긴 하지만 고용표가 좀 좋아진 모습도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KT 역배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언어버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일단은 선발들을 보면은 10.5 기준치의 언더를 당연히 보고 싶죠. 예, 근데 이게 더블헤더 1차전이기 때문에 경기 후반에 한쪽 팀에서 경기를 놔버릴 수도 있어. 예, 근데 선발들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확 치우치는 경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근데 한쪽에서 경기를 던져버리면은 언어버가 좀 깨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한쪽에서 경기를 던져도 반대쪽에서도 방망이도 그냥 대충 치고, 예, 뭐 주전들 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 10.5 기준치의 언더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KT 역배, 그리고 10.5 기준치에는 언더. 자, 이렇게 뭐 전 경기 다 알아봤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세 경기는 우치가 확정이 났죠. 예, 우치가 확정이 났고 남은 세 경기는 따로 안 해도 되죠, 형들. 뭐 분석은 다 해왔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뭐 굳이 또 사설하는 형들 있어가지고 해줘야 되나? 뭐 취소되면 적특이지. 어. 일단 두선 스스지 경기는 뭐 이제 여기도 이제 뭐 마지막 경기인 만큼, 그리고 양 팀 다 불펜을 다 안 썼거든요. 예, 그래 뭐 일정들이 좋아. 그래서 오늘 이 경기 다 박아볼 텐데, 그러니까 불펜 싸움을 비슷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두산이 유리합니다, 그죠? SSG가 불펜이 진짜 불안하기 때문에, 뭐 두산도 최근에 불펜들이 좀 지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SSG보다는 전 낫다는 마인드고, 근데 이제 선발 쪽에서 누가 이제 한쪽으로 확 터지느냐,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인 것 같기는 해요, 이 경기는. 누가 터져도 좀 이상하지 않고, 원석이 최근에 약간 볼질이 좀 나오고 있다 슬슬. 뭐 최원준 말할 것도 없죠. 엄청 불안하죠. 예, 이제 김잠실이 호수비를 해주냐 마냐, 그게 이제 좀 중요한 대목이고, 얘가 이제 피홈런만 안 맞으면 그래도 말리게 하기에는 좋은 선수긴 하거든요. 양 팀 다 방망이는 최근 비슷비슷 한 경기씩 신나게 쳤죠. KT 삼성 역시나 좀 치열할 것 같네. 이 경기도 두 경기 다 아주 좀 치열해 보이죠, 그죠? 여기는 뭐 이제 좋은 선발들이 좀 나오는 경기니까. 근데 그 영표가 이제 삼성전에 좀 은근히 좀 부진한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좀 있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털리는 것까지는 좀 아니고. 그리고 테이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삼성이 수원 원정에서 좀 말리는 경우가 좀 덜어 있거든요. 테이니 같은 경우에는 KT전에 뭐 늘 잘 던지긴 하는데 수원 원정에서는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이 좀 나오긴 해요. 예, 그런 정도. 자, 녹화는 여기까지.